성중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9일 갑술 네 번째 기사 1491년 명홍치 4년 영안남도 절도사 변종인에게 유시하기를 지난날 경에게 영을 내려 날랜 군사를 거느리고 북방으로 달려가라고 하였는데 경이 길성의 영동역 도착하여 취품하지 않고 갑자기 곧 돌아왔기 때문에 유사로 하여금 궁문하게 하였다. 그러나 전번에 경에게 유시하여 허종의 절도를 돕도록 하였는데 경이 허종의 북도는 강의 얼음이 풀려서 방어가 조금 헐하게 되었지만 갑삼과 삼수의 방어는 긴급하니 절도사로 하여금 되돌아와 머물면서 병고에 대비하게 하라는 일을 치게 한 그를 보고 허종의 절도를 듣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리고 거느리고 간 군사와 말의 꼴과 양식이 부족하므로 중도에서 오래 머물기 어렵다고 염려하여 군사를 풀어서 돌아왔으니 실정과 도리를 미루어 캐어보며 마땅히 용서할 만하다. 특별히 관전을 보여 경의 죄를 용서한다. 지금 농민들이 들에 퍼져 있으며 초목이 빽빽하게 우거졌으니 방안은 여러 가지를 엄격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조치를 더하여 내가 북방을 생각하는 근심을 편안하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9일 갑술 5번째 기사 북정하는 일을 여러 재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이급배가 의논하기를 대저병사는 먼저 곡직을 논해야 합니다. 올적합이 우리들과 본래 원수나 혐의진 일이 없는데 까닭없이 침입하여 노략질을 하고 상읍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변장을 주겠으니 왕법에 있어서 반드시 주벌해야 하고 용서하지 않아야 할 자입니다. 이번에 군사를 일으키는 것을 어떤 사람은 분노한 군대라고 여기는데 이른바 분병이라는 것은 원한을 겨루는 것이 작기 때문에 분노함을 금하지 못하는 것을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옳고 저들이 그러다면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죄를 성토하는 데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무슨 분노함이 있겠습니까? 다만 힘쓸 것은 신중을 유지하는 데 있으며 경솔하게 진행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거스하는 절도는 원수에게 위임하여 분분한 말로 그것을 이간하지 못하게 해야 하니 이의 대처는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성공하고 실패하는 데 이르렀으면 신이 미리 헤아릴 바가 아닙니다 하고 유자광은 의논하기를 지난번 북쪽의 오랑캐가 나사종을 죽이고 또 서쪽의 정로가 와서 창주를 포위하였으니 국가에서 군사를 일으켜 주의를 성토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허혼이 서쪽의 변경에서 헌단을 만들었으며 또 근년에는 남쪽 지방에서도 변이 있어 자주 놀랐으니 만약 급박한 일이 있으면 그 재단이 서북 지방보다 더 시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쪽의 정로가 허혼이 자기들의 아비를 죽인 원수를 보복하려 하고 있으며 또 그도 북쪽 오랑캐가 침입하여 노략질한 치욕도 있습니다. 더구나 영안도 우진의 군사와 말이 쇠잔하고 피폐하여 떨치지 못하는데 지금 남쪽 지방의 백성을 뽑아다가 멀리 북쪽의 관문으로 나가게 하면 사람과 말이 공공하여 쓰러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진의 사마를 아우러 적의 지경에 깊숙이 들어가게 한다면 손상되는 바가 틀림없이 많을 것이니 승리하고 패배하는 데 이르렀어도 한심스럽습니다 하고 이철견, 한치영, 손순여, 정괄, 하수부, 여자신, 이병정, 이승조, 한숙후, 안우건은 의논하기를 오랑캐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본래 헌단을 만드는 것이 없는데 갑자기 변경을 침범하여 장수와 사주를 죽이거나 사로잡아 갔으니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진실로 주의를 심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병가의 승리와 패배는 기필하기 어려우므로 경솔하게 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만의 대중에다 진바리를 나누는 인마를 아울러 계산하면 5, 6만에 미돌지 않는데 오랫동안 머물고 갔다가 되돌아오는 사이에 드는 식량은 그만둔다 하더라도 심지어 꼴과 같은 것도 영안도 백성의 힘만으로 홀로 처리할 바가 아니니 배단이 틀림없이 다른 도에까지 미칠 것입니다. 가령 크게 이어서 권위와 무력을 더 날려 보인다 하더라도 뒷날 전쟁이 따라 화가 맺어지면 변방 백성들의 피해를 이루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노봉필, 조간, 권정, 조익정, 한한, 권건, 송철산, 안침, 이계남, 윤타는 의논하기를
소추들이 대국을 경멸하여 성을 함락시키고 장수를 죽이는 데 이르렀으니 우리에게 치욕이 되는 것이 지극합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심문하는 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금년의 경우 저들이 우리에게 헌단을 만들고서 틀림없이 우리가 들어가서 정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에 대하여 방비하는 것이 이르지 않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습시키지도 않은 군사를 경솔하게 그들의 예봉을 만나게 된다면 아마도 완전히 거사가 아닌 듯합니다. 그러니 마땅히 해마다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고 발설을 하며 그런 형세를 짓기도 하고 저들이 틀림없이 우리를 대비하는 데 필요하여 편안하게 살 수가 없을 것이며 오래되면 반드시 게을러져서 방비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를 텀다 군사를 일으켜 소굴을 공격한다면 국가의 치욕은 조금은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어서 하기를. 지금 여러 사람의 의논이 분운하여 결정됨이 없음을 보았는데 만약 큰 일을 일으킨다면 어찌 이와 같은 것이 마땅하겠는가. 병가의 승리와 패배는 미리 헤아릴 수 없으며 오랑캐의 정상은 훌륭한 장수가 제어하는 데 달려있다. 나의 뜻이 이미 결정되었으므로 갑자기 변경시킬 수 없으니 큰 계획을 정하여 위험을 보이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9일 갑설 6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상수한 내용 중에 인노를 논박한 것에 대하여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심해가 의논하기를 이평이 청주에 있을 때의 일은 이미 스스로 변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흔적이 드러나지 않으니 애매한 일로서 죄를 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간이 여러 번 청하면서 그만두지 않으니 틀림없이 들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 홍은 노사신 이급배는 의논하기를. 상서 중에 논한 사람은 누구누구를 지목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어서 논변하는 것은 정말 말한 바와 같으니 성상께서 제게라소서 하고 이 국도는 의논하기를. 이제 상서의 뜻을 보니 비록 누구누구라고 확실하게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모두 전에 논박한 자들입니다. 신이 생각하기에 사람이 마음을 쓰는 것이 앞과 뒤가 다르고 늙을 때와 젊었을 때가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비록 지난날에는 실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혹 뒷날에는 뉘우친다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미 다른 직임에 새로 임명하여 실수한 것이 없는데도 가뭄 때문에 구원하시자 가뭄은 틀림없이 이 사람들 때문이라고 확실하게 지목하면서 일일이 쫓아내야 한다고 하니 이는 다른 사람이 스스로 새롭게 되는 길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행실을 고치지 않는다면 쫓아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성근은 의논하기를. 간원에 써놓은 바가 비록 그 사람의 부족함을 지목하였으되 그가 누구라는 것은 모두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으니 틀림없이 누구누구라고 여기고 그것을 의논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그 뜻한 바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추측하여 알 것이니 지목을 당한 자가 누구든 두려워 몸을 웅성거리며 마음속으로 반성하며 자신을 새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을 저질렀어도 잘 고친다면 이것도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고칠 줄을 모른다면 당연히 물리쳐야 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간원으로 하여금 상수 중에 논박한 사람에 대하여 지목한 사실과 이름을 써서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헌납 강삼이 서게 하기를. 장군은 제 멋대로 다루면서 상관에게 기대고 아첨하며 주관에게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서 녹을 먹는 자는 한건이며 제 멋대로 그릇된 짓을 하면서 행동이 장사꾼과 같은데도 무고를 청거라에 관장하는 자는 윤언노이며 용렬하며 미련하고 무식한데도 갑자기 당상관으로 승진하여 큰 진의 책임자가 된 자는 최흥손이며 잣따랐고 작은 국량으로 성량의 지위를 채우고 있는 자는 이계명이며 구변이 좋고 심술이 바르지 않아 아첨을 잘하고 교묘한 수단으로 남을 속이며 여러가지 추악함을 갖추고서 외람되이 육경의 다음 지에 있는 자는 민영견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한근이 정권을 마음대로 다루면서 상관에게 기대어 아첨하였다는 것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또 무엇 때문에 주관에서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서 녹만 먹는다고 하는가. 그리고 윤언노가 제멋대로 그릇된 짓을 한 것은 이미 처벌을 받았다. 최흥수는 어찌하여 용렬하고 미련하며 무식하다고 하며 이계명은 어찌하여 잣다랗고 국량이 작다고 하며 민영견은 어찌하여 구변이 좋고 심술이 바르지 않아 아첨을 잘하며 교묘한 수단으로 남을 속인다고 하는가 하였다. 강삼이 또 서게 하기를.
한글이 정권을 제멋대로 다루는 것과 윤언노가 탐욕스럽고 부끄러움이 없는 것과 민영견이 교묘하게 남을 속이며 아첨하는 것과 최흥선이 배우지 못하여 무지한 것과 이 계명이 잣다롭고 용렬한 것은 오나라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으니 그 직책을 받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리들을 기용하여 공기를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비록 어떠한 일이 직책을 다하지 못하고 녹만 먹는 것이라고 지목할 수는 없으나 대략 인물 됨됨이로서 논한 것입니다. 하니 장교하기를 오늘 대고려우는 재상에게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심야 홍응 정괄 조익정 이승조 정유지 한스코는 의논하기를 대저 자신이 요순이 아니면 과실이 없을 수 없고 제왕이 사람을 기용함에 있어서 사람에게 모든 능력이 구비되어 있기를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 한번 실수한 것이 있다고 하여 버리고 기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소 중에 논한 바 각 인의 소형이 정말 대간이 논박한 것과 같다면 우선 현대력에 힘시키고 따로 소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고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이평의 일은 지난날에 직접 아뢰었으면 민영견 최흥손 이계명은 본래 서로 상종하지 않아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역사한지 이미 오래되었으며 또 드러난 과실도 없는데 갑자기 버리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만일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 따라서 파직시켜도 오히려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이급배 노사친 이급규는 의논하기를 간관이 논한 것은 모두 이미 지나간 것이며 지금 다시 범한 바가 없는데 이미 지나간 허물을 책잡아 하늘의 견책으로 말미암은 바라고 여기는 것은 혹 애매함이 있을 듯합니다. 하고 유자간 이철견 한치영은 의논하기를 오기는 앞서는 탐욕스러웠으나 뒤에는 청렴하였으며 주초는 향국에 해를 끼치다가 마침내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요순이 아닌데 누가 허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잘못을 저질러도 고칠 수 있으면 곧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간언의 상서 중에 지목한 사람은 잘못을 저질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는 자입니다. 대간들이 늘 이를 말하면서 이 사람을 지목하여 논박하는 것이 한 번이 아닌데 어찌 부끄러워하며 스스로 새롭게 할 줄은 모르겠습니까? 이평의 청주 일 같은 것은 이미 발명하였으나 박개수가 이평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이러는 말은 처음에 누구의 입에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선수녀 화숙부 이 병정은 의논하기를 소의 뜻이 조심스럽고 자세하니 참으로 더할 나위 없는 논리입니다. 다만 소중에서 확실하게 지목된 각 사람을 대간히 논박하자 전하께서 여러 신하들에게 의논하게 하셔서 허물을 버리고 기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뭄 때문에 구원하시자 갑자기 이들을 지목하여 재앙을 부른 자들이라고 합니다만 일일이 무리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더구나 위의 사람들은 비록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한갓 크게 간사한 것이 소종묘와 같은 자는 아닐 것입니다. 언건이 논박하였으니 저들이 틀림없이 과실을 뉘우칠 것이며 과실을 저지르고 뉘우칠 줄 알면 성인이 끝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고 한칠의 이극증 노궁필 성건 정문영 이계동 권건 연탄 권정 여자신 안침 안우건 조가는 의논하기를 신이 소 중에서 거론된 사람들과는 본래 교분이 없으며 비록 한군과는 동료로 함께 일하였다고는 하나 겨우 며칠이었기에 마음속에 평소부터 가진 것을 아우러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몇 사람은 지금 명목을 붙여 말할 만한 과실도 없는데 한갓 이미 지나간 일을 뒤에 허물로 삼아버리는 것은 아마도 온당하지 않은 듯합니다. 하고 이소 최진강은 의논하기라 소중에 언급된 사람은 대간의 청을 굽어 따르시어 사곡되고 정직한 것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라 한근 윤언노는 지난날에 이미 핵실하였으니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고 그 나머지 세 사람은 본래 지목하여 논한 일이 없는데 도리어 재변에 응한 것이 이 무리들을 기용한 데서 말미암았다고 하니 이것은 크게 불가하다.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을 죄와 허물이 있다고 여기면서 그들을 쫓아내려고 하니 이것이 재앙을 부르는 까닭이다 하였다. 헌납 강삼이 농기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추관은 형주를 말한다. 성랑은 난관을 말한다. 역사는 2대 이상의 임금을 섬기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9일 갑술 7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와 김거금 등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옛날에는 국가에 큰일이 있으면 반드시 모의하는 것이 경사, 서인과 복서에 미쳐서 그것이 많고 적은 것을 따라서 움직이거나 끝이었습니다. 지금 경사와 장사들이 모두 북정은 불가하다고 말하였으니 세상 사람들이 심정을 알만합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반드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버리시고 적은 사람의 의견을 함께 하시니 신등은 그에게 의혹스럽게 여깁니다. 오랑캐들이 근심거리가 된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된 것입니다. 중간에 국가가 해이한 것을 탐타고 편리한 것을 엿봐 몰래 발동하는 것은 오랑캐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지난번 조선의 병고는 진실로 놀랄만 합니다. 처음에는 대비를 하지 않아 구적을 불러들였고 마지막에는 구원하지 않아 적이 마음대로 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변장의 주입니다. 지금 노련한 군사나 경험이 많은 장수가 모두 불가하다고 하는데 정벌하는 의논을 지지하는 것은 그 말이 천착하니 이 거사에 순조롭고 순조롭지 않은 것을 알만합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여러 사람의 의논을 굽어 따르시어 후회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하소서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9일 갑술 8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기를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가뭄이 극심하니 창건대 남문을 닫고 북문을 열며 저자를 옮기고 피고 치는 것을 정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52권 성종 20년 4월 30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30일 을해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이사건이 북정의 그릇됨을 논하고 지사 어세겸 정경 김감도 그것을 아뢰자 임금이 말하기를 이익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며 강토를 개척하려는 것도 아니다. 저들이 먼저 와서 침범을 하니 할 수 없이 정벌하는 것이다 하였다. 영사 이극배가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본래 올즈카백에 아무런 헌단이 없었는데 까닭없이 침입하였으니 죄를 신문하는 거사는 하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비록 헛되이 갔다가 헛되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어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따지겠습니까? 다만 국가의 위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군사가 들어가는 길에 교추를 많이 준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민사건이 또 아뢰기를 윤민을 의망한 이로 단지 참판과 참의만 주문하였는데 이 승우는 판서로서 의망하는 것을 살피지 않았으니 틀림없이 사정과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정을 아우러 추국하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30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사제감정 권중계 등 5인이 연대하다. 성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30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홍흥이 사조하다. 성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30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30일 을해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강강 김은기가 아뢰기를 시경에 이르기를 험륜이 매우 성하여 호와 방까지 침입하였다고 하였으니 더욱 가까운 데까지 핍박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왕이 윤길보에게 명하여 그들을 정벌하게 하였으나 험륜을 정벌하여 태원에까지 이르렀다고 하였으니 끝까지 쫓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의 지경에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니 아마도 이익을 얻지 못할 듯합니다. 더구나 지금 또 건주의와 헌반을 만들었고 남쪽 지방의 군사를 모두 행군하게 하였으니 저들이 혹시라도 그것을 한다면 아마도 틈을 타서 몰래 발동할 듯합니다. 또 조산의 일은 좀도둑과 같은 것이니 도의 시야에 내버려 두는 것이 가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가 먼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스스로 우리를 침범하였으니 죄를 신문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험륜은 주나라 때 북방 만주족을 만다. 성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30일 올해 일곱 번째 기사 병조의 선지하기란 옛날부터 오랑캐 근심이 없는 세대가 없었다고 하였지만 순리를 범하면 과감하게 바로잡지 않을 수 없으며 기강을 범하면 주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요즘 북쪽 오랑캐들이 감히 방자하게 함부로 날뛰면서 영안도 조산 등지에 멋대로 침입하여 국민을 죽이거나 사로잡아 가고 장수를 죽이는 데 이르렀으니 오랑캐의 죄악이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욕을 당한 것도 적지 않다.
만약 목이나 등에가 앞을 지나가는 것처럼 여겨 도의 시야에 내버려두고 끝내 저들과 개교하지 않아 필요로 하여금 더욱 경멸하는 마음을 생기도록 한다면 업신여기는 근심이 그칠 데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성밑의 여러 민족의 야인들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겁을 내어 감히 동원하지 못한다고 여긴다면 국가의 위세도 진작되지 않고 변방의 백성들도 편하게 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 예리한 병기를 활용하는 일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때문에 허종을 도원수로 삼고 성준 이계동을 부원수로 삼아 금년에 요령하여 이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가 정벌을 한다는 것을 보이려 하니 맹사와 장부들이 만약 이것을 듣는다면 틀림없이 용맹을 부추기고 기운을 분발시켜 칼을 빼어들고 구름같이 따를 것인데 들어는 무력을 남용한다고 여기고 들어는 명분 없이 군대를 출동시킨다고 여기며 여러 사람의 의논이 분운하여 무사람의 마음을 저지시키니 아마도 군졸들이 국가에 대한 큰 계책을 모르고 생각하기를 금년에는 죄를 심문하는 것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여겨 사기가 꺾이고 풀이 주고 헌기되지 않는 자가 있을 듯하다. 그러나 우리의 당당하고 곱고 건장한 군사로 한번 적의 지역에 임하기를 바람이 바다를 진동시키듯 번개가 돌을 깨뜨리듯 한다면 주나라가 경량에서 당한 치욕을 씻을 수 있을 것이며 한나라가 운중에서 당한 원한을 갚을 수 있을 것이니 군졸들에게 영을 내려 국가에서는 다른 의논에 저지당하는 바가 되지 않고 금년에 틀림없이 정벌한다는 뜻을 알도록 하라 하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이 뜻을 경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영안도에 유시하도록 하라 하였다. 주나라가 경량에서 당한 치욕은 경량은 감숙성 병량현 서쪽에 있는 현이다. 경량에서의 치욕이란 주나라 여왕이 포악하여 주나라 사람들이 그를 쫓아내어 제 땅에 머무르게 하였는데 이때 험륜이 침입하여 경량까지 이런 사실을 말한다. 그 뒤 여왕을 이어 선왕이 즉위하자 윤길보로 하여금 가서 정벌을 하게 하였다. 한나라 운종 때 당한 원한은 한나라 효 문제 6년에 한나라에서 흉노를 찾는데 정벌에 실패하였다. 이에 흉노가 더욱 교만해져 변경을 침입하여 백성과 가축을 살육한 것이 대단히 많았다. 그 중에서도 운중과 요동이 가장 심하였다. 운중의 치욕이란 이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는 곧 흉노와 화친하게 되었다. 성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5월 1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주화를 봤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1일 병자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강강 조지서가 아뢰기를 지금의 북방 정벌은 시세가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른바 시세란 무엇인가 어느 때에 정벌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조지서가 아뢰기를 지금 재변이 여러 번 나타나고 가뭄이 너무 심하여 연사가 장차 풍년이 들지 않을 것이니 어찌 큰일을 일으키시기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흉년이 들 것을 미리 기필할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만약 비가 내린다면 흉년이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하였다. 조지서가 다시 그 일이 옳지 않다고 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가 불화의 단서가 없는데도 저들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니 죄 지은 자를 치는 일을 어찌 중지할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영사 홍응은 아뢰기를 진실로 마땅히 죄 지은 자를 징벌해야 할 것이지만 다만 저들의 지역은 추측컨대 반드시 지세가 험준한 곳이 많을 것이니 이만의 군사는 용납할 곳이 없을 듯합니다. 토병 7,000명이 만약 모자란다면 2~3,000명을 보태어 1만 명의 수요를 채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부원수 이계동이 때마침 특진관으로 입시하고 있었는데 임금이 돌아보고 물으니 이계동이 아뢰기를 한꺼번에 행군할 필요는 없으며 만약 지세가 좁고 험준한 것을 만나면 군대를 나눠 호원을 삼는다면 군사가 많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도원수와 더불어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동지사 신승선이 아뢰기를 지금 종전국의 서사가 불손한데 남도의 군사를 모두 북방에 가게 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종전국의 의식이 오로지 우리나라에 달리는데 어찌 배반할 마음이 있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1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1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이 계동을 지금 동지 중추에 제수했지만은 지와 명명이 참판의 높은 것보다 같지 않으니 그를 육조의 참판에 제수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1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석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조지서가 아뢰기를 서울과 지방의 군졸 중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모두 북방의 정벌에 나갔으므로 서울의 시비가 외롭고 허약한 듯 하오니 온당하지 못합니다. 신이 청컨대 병조로 하여금 조치하여 방비가 허술한 데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우부승지 권경이가 아뢰기를 신이 허정과 더불어 병조를 징발할 것을 의논하니 허정은 말하기를 북방을 정발할 때 원병을 많이 준비하여 변종인으로 하여금 병조를 거느리고서 많은 군대의 뒤를 따르게 하여 3, 4일의 노정에 둔치케 했으며 또 울지연 안팎과 강변의 도로에는 별장을 나누어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진을 쳐서 적군이 마가 끊는 건십에 대비하도록 했으며 또 성준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이쪽 경계에 진수하도록 했지만은 여러 진을 모두 비워둘 수가 없는 까닭으로 진장으로 하여금 각기 그 성을 지키게 했으니 그 병조의 총수는 만여 명에 밑돌지 않을 것이며 싸움터에 나간 병들도 또한 10,000명에 밑돌지 않을 것이라 하니 그렇다면 20,000명이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진에서는 과연 반비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본도의 군사는 더 뽑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였다. 권경이가 아뢰기를 하삼도의 군대는 군사와 말이 간당하여 경진년의 북방 정벌에 잘 달려서 싸움터에 나갔으니 북방 사람이 능히 미칠 바가 아닙니다. 전라도의 원군은 21,200명인데도 지금 뽑은 군사는 3,866명이고 경상도의 원군은 2,768명인데도 지금 뽑은 군사는 2,310명이며 또 경상도, 좌도, 우도의 병사, 수사의 군영은 유방군이 각각 2,3,000명이나 되니 그 수요를 합계한다면 번상의 군사가 보다 배가 될 것입니다. 청컨대 자네들이 뽑은 수요에 의하여 거느리고 가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종실록 253권 성종 21년 5월 1일 병자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북방 정벌에 따라간 조건으로 중죄로 검거된 외에 그 나머지 전함인은 소용하도록 하라 하니 권경이가 아뢰기를 전 효상의 죄는 이미 집행했으며 그 사줄 24인도 또한 사형을 감면했으면 장형 100대를 쳐서 3천리 밖에 유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북도의 군사를 다른 도에 옮기는 것이니 방어가 아마 혹시 허술할 듯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다만 장형을 집행했다면 죄에 있어서는 가벼운 편이고 만약 다른 도에 이비한다면 북도의 방비가 허술하게 될 것이니 그것을 영도년 이상의 관원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1일 병자 일곱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종종국이 사자로 보낸 직영해무는 그 성품이 밝건 화를 잘 내니 지금 청을 들어주지 않고 또 도서를 틀린 것으로서 도주에게 서신을 보낸다면 직영이 돌아가서 거짓을 꾸며 불화의 시를 만들까 염려됩니다. 그 서계는 곤도의 말로서 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영도령 이상의 관원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1일 병자 여덟 번째 기사 한원을 가선대부 청평군으로 이 계동을 가선대부 2조 참판으로 권인손을 통덕랑 사헌부 지평으로 삼았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일 정축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원 신종호와 시독관 박증령이 북방 정벌이 옳지 못함을 원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국가에서 오랑캐에게 욕을 당하고도 이를 토벌하지 않는다면 임금의 위강이 떨치지 못할 것이니 변방의 근심이 어느 때 그치겠는가 하니 신종호가 아뢰기를 오랑캐가 변장을 살해한 것은 그 변장이 그 도리를 잃은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작은 사고를 다투어 원망하며 20,000명의 군사를 일으켜 호효를 멀리 찾는 데까지 이르게 되니 만약 승리하지 못한다면 나라의 위신을 손상시킬 것이고 비록 혹시 승리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이익이 없을 것이니 청컨대 사조를 기르고 병경을 튼튼하게 하여 적병이 이르기를 기다려 군사를 일으켜 이를 승벌하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지사 이승훈이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삼면에서 적의 침범을 받고 있는데 지금 군사를 크게 일으켜 북방을 정벌하다가 혹시 서방이나 남방에 병고가 있게 되면 군사가 나누이게 되어 힘이 약해져서 형세가 능히 대적할 수 없을 것이니 북방을 정벌하지 않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서방의 비어하는 국가에서 이미 조치했으며 남방의 외적은 의식을 모두 우리나라에 의뢰하고 있으니 그들이 감히 경술이 우리를 배반하겠는가 하였다. 신종호가 아뢰기를 전하께서 어찌 분병을 억지로 일으켜 조그만 오랑캐와 더불어 다투려고 하십니까? 신은 원컨대 군사를 징벌하여 북도를 지키면서 10년을 기한으로 정하여 저들이 들어와 침범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군사를 일으켜 무찔러 모조리 없애버리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어찌 적병이 이르지 않는데도 군주를 주둔시키고 모아서 10년의 오랜 세월에 이르게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독관 박증령이 북방 정벌이 정당하지 못함을 논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의 백성을 몰아서 바로 호혈에 들어가게 되니 내가 어찌 불쌍히 여길 줄을 알지 못하겠는가. 그러나 큰일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어찌 그 조그만 배를 헤아릴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독관 김은기가 북방 정벌이 정당하지 못함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일 정축 네 번째 기사 호조의 천지하기를 북방 정벌에 따라간 서울과 지방에 첩의 자손과 한량인에 가난한 사람은 사람마다 쌀 2석과 면포 2필씩을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3일 무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헌납 강삼이 아뢰기를 지금 이만의 군사를 일으켜 북방에 멀리 가게 되니 서남 방면의 병고도 또한 염려가 됩니다. 또 지금 사람이 골정에서 벼락을 맞고 정량의 달에 우박이 오고 서리가 내리며 별빛이 변괴를 보이고 가뭄이 너무 심하니 마땅히 두려워하고 반성수양하여 하늘의 경계를 삼가하여 천지의 변이를 소멸시켜야 할 것이니 아무도 군사를 일으킬 때는 아닌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천도는 매우 알기 어려우니 무엇 때문에 변괴를 보이는지는 알 수가 없다. 저 오랑캐가 성을 함락시키고 장수를 죽이며 사람과 가축을 사로잡아 갔으므로 나라의 수치가 이보다 심한 것은 없을 것이니 이가 바로 군사를 일으켜 주위에 있는 자를 징벌할 때인 것이다. 하물며 큰일은 이미 정해졌으니 중지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였다. 정량은 4월이다. 성종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3일 모인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북방을 정벌하는 군사에게 내려주는 나비 1만 건 내에 5천 건은 꿰매는 기구까지 들여보내고 5천 건은 여러 관사로 하여금 꿰매어 만들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3일 모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3일 모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4일 기묘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최거하니 북방 정벌을 중지할 것을 간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4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4일 기묘 세 번째 기사 도원수 허종이 사목을 아뢰기를 여러 도의 군사를 가려 뽑을 때 절도사가 오로지 관장하는 데에도 그 거느린 차사원이 여러 고을의 수령들과 같이 좋은 군사를 가리는데 혹은 사정으로서 혹은 관중의 역사로 건장하고 재능 있는 사람을 빠뜨리고 쇠약하고 못난 사람으로서 대신했으므로 도원수가 점거할 때 부정이 나타나게 되면 사면 전임 논할 것 없이 생리, 폐두, 여수는 전가 사변하게 하고 차사원과 여러 고을의 수령들은 당상관이든지 공신이든지 의친이든지를 논할 것 없이 모두 제서 유의 율에 의하여 장형 100대를 집행하고 절도사는 추국 파출시키고 경찰관은 점거할 때 해이한 사람이 있으면 또한 이를 금문하게 하소서.
1. 군사를 가려 뽑을 때 먼저 들어온 별시위와 갑사와 파적위와 팽배와 대조를 뽑아 정하고 정병, 충천이, 충순이, 전함, 조사, 작산, 군사, 한량인, 첩자손, 제색군사, 보인, 제읍의 향리, 아전, 향교, 생도, 제인, 백정 내서 기병은 말을 잘 타고 활 잘 쏘고 안장을 얹은 말을 가진 건장한 사람으로서 가려 뽑고 비록 활 쏘는 힘은 강하지 못하더라도 과감하고 용건한 사람과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달리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뽑고 그 보병은 몸이 건장하고 힘이 있어 걸음을 잘 걷고 다른 박질을 잘하여 한 사람이 100명을 당적할 사람을 가려 뽑아서 채우게 하고 군사를 뽑을 때 정군원과 보인 등이 혹은 도망에 피하거나 혹은 신병으로 죽었다고 일컬거나 혹은 사고를 핑계하고 피하기를 꾀하는 사람은 수령이 친히 살펴서 관찰사와 절도사에게 보고하면 관찰사와 절도사는 다시 조사해 이것이 사실이면 뒤따라 즉시 중원에 정하고 그 도망에 피하는 사람은 쫓아가 잡아서 사죄하지 말고 전일의 군법에 의하여 차명에 처하게 하는데 그래도 현신 자수하지 않는 사람은 처자와 잡고라고 거짓 일컬은 사람은 정가사변시키고 정상을 알고도 거짓 보고한 수령은 당상관이든 공신이든지 의친이든지를 논할 것 없이 제서 유의율로 의거하여 장형 100대를 집행하도록 하고 군사를 뽑은 후에 이와 같이 피하기를 꾀하는 사람은 거짓 보관 수령은 또한 위의 예의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1. 상중에 있는 사람 내에서 군사 서민은 예의에 따라 마땅히 종군해야만 하는데 전함, 조사이거나 한량, 재색, 인원과 같은 경우는 비록 길을 짧게 줄여 상제에 따르지 않지만은 입장할 때는 대상을 이미 지난 사람 모두 뽑도록 하소서. 1. 지금 여러 고을에 나누어 정한 군사와 수요에 의하여 가려 뽑도록 하되 만약 수요에 준하지 못한다면 다른 고을에 접거하여 언당 징발해야 될 사람의 내에서 무죄가 있는 사람은 미루 옮겨서 수요에 충당하도록 하소서. 1. 여러 고을에 군사를 뽑은 후에 만약 낱낱이 기발하지 않는다면 다만 군사상의 기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간사하고 거짓된 짓이 혹시 있게 될 것이니 절도사는 각기 그 지경에 친히 이르러 군사를 점검하되 군사가 100명 이상이 되면 수령이 친히 스스로 데리고 올 것이며 군사가 100명 이하가 되면 생리와 산반, 수리, 유향소의 좌수, 풍관을 데리고 점거하는 곳에 이르러 교부하도록 하되 만약 질서정연하게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수령은 그 경중에 따라 죄를 결정할 것이고 그 나머지 각 사람들은 죄가 무거운 자는 사죄 전임을 가릴 것 없이 정가사변하게 하소서. 1. 제인과 백정은 본디부터 산업이 없으므로 지금 북방정벌에 나가는 때에 종군하는 여러가지 기구를 혼자 장만하기는 어려울 것이니 북방정벌에 나갔다가 돌아올 동안에 동료 중의 부실한 사람으로 각기 6명씩 주어 보인을 삼도록 하소서. 1. 군사들은 차일, 우구, 취반기, 작도, 도끼, 칼 등의 일체 몸에 따른 물건을 가지고 왔는가를 살펴서 만약 가져오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거느리고 온 차사원을 논제하도록 하소서. 1. 들어가 정벌할 때 쓰이는 사람과 말의 건후는 15일을 기준으로 갖추어 가지도록 하소서. 1. 군사들이 입은 의복은 통제하여 고철하되 모름지기 몸은 짧고 소매가 길도록 할 것이며 갑적 고리는 지금 가는 경차관의 말을 들어서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여 소금물에 4-5번 적시어 사을갑의 목을 두르는 슬갑을 만들도록 하고 말을 탈 때 앞뒤로 막는 것도 또한 종이를 사용하여 위의 끝에 의하여 만들게 하소서. 1. 그런 다니는 사람의 입는 원로지는 모두 스스로 만들도록 할 것이며 기병 중에 갖춰야 할 사람도 또한 스스로 만들도록 하소서. 1. 갑옷 위에 차는 통계는 불편하니 모두 첩계를 사용하되 쉽사리 만들 수 없는 것은 독촉하여 만들지 말도록 하소서. 1. 들판의 풀은 마당에 말 한 필에 5쏙을 주도록 하되 그 있는 곳의 차사원은 각기 운반하는 마필의 수효를 미리 상고하여 매 숙소에서 풀을 베어 모아 쌓아서 편말을 세우고는 모두를 거느린 차사원에게 주면 그 차사원은 거느리고 있는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할 것이며 당초에 들판에 풀을 베어 올 때에는 군사들의 숙소에서 사방으로 심리 안에서는 풀을 베지 못하도록 하소서. 1. 산류할 때 수요가 많은 군사를 낱낱이 점명하여 제사를 매겨주는 것은 어려울 것이니 본골의 수령이 군사의 수목을 상고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차사원과 함께 석수로 나누어 주도록 할 것이며 여러 고을의 장수는 차례대로 나누어 주되 매 성마다 혹은 15두에 차지 못할 것이나 혹은 먼지와 흙을 섞은 것도 간혹 있을 것이니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강직하고 명민한 차사원을 정하여 미리 먼저 석수를 만들어 쌓아둔 후에 경찰관으로 하여금 뽑아내어 말로 곡식을 되도록 할 것이며 산류할 때는 또한 그늘인 차사원으로 하여금 위의 예의에 의하여 말로 곡식을 되도록 하되 만약 잔물이 서로 섞여 있거나 혹은 수요에 준하여 석수를 만들지 않은 것은 사주의 전임을 가릴 것 없이 생리와 감구가 정가사변하게 하고 수령은 제서 유의 유례에 의거하도록 하되 공신과 의친과 당상관을 논할 것 없이 장영 100대를 집행하도록 하고 관찰사와 도사는 모두 중재로 논결하도록 하셨어. 1. 본디 군사가 아닌 사람은 갑옷, 투구, 활, 화살 등 모든 군기를 갖추기가 어려울 것이니 여러 고을에 간직한 원수를 사용하여 3분의 1을 가려서 주도록 하고 관청에서 간직한 것이 모자란다면 남아있는 군사들이 실제 있는 갑옷과 투구로 바꾸어 주도록 하소서. 1. 장표가 없으면 분별하여 알아보기가 어려울 것이니 비단을 끊어서 모 차사원이 그늘이 모도 모읍에 거주하는 모군사인 모라고 써서 가슴에 붙이고 또 두구에 있어서도 모두 초기를 꽂도록 하소서. 1. 군사들이 길을 갈 때 혹시 거짓으로 병이 났다고 일컫는 자가 있으면 그늘인 차사원은 내용을 자세히 알고 친히 살펴보아 만약 거짓 알리는 자가 있으면 관할 고을에 단단히 가두고는 그도의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추국, 계문하여 군법에 의하여 자명에 처하도록 하고 병이 실제 있는 자는 이르는 고을에 교부하여 죽, 밥과 약물로서 구료하여 병이 낫기를 기다려 정벌에 나아가도록 하소서. 1. 길을 갈 때에 전공과 보인 중에 만약 죽는 자가 있으며 그늘인 차선은 이르는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관에 갖추어 묻어주고 편말을 세우고 예의에 의하여 전을 드리게 하며 거주하는 고을에 고문을 보내어 통지하며 옮겨 장사하기를 스스로 원하는 자는 여러 고을과 여러 역으로 하여금 차례로 여러 곳을 거쳐서 보내도록 하소서. 1. 군사들이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정벌에 나갈 때에 쓰이는 다갈은 스스로 준비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여러 도의 관찰사 절도사로 하여금 회계를 사용하여 철물을 주어 여러 고을에 나누어 정하여 이를 만들도록 하며 1인마다 각기 길을 갈 때는 버나 다가 1부씩을 주도록 하고 정벌에 나갈 때는 두 예정 다가를 2부씩을 주도록 하되 그 혹시 정성을 들여 잘 만들지 않거나 혹은 주지 않거나 한다면 수령 및 절도사 관찰사는 중재로 논결하게 하소서. 1. 군사들이 함경도에 들어가서 거주할 때 영안도의 안변, 이북 지방은 한 길을 따라서 가도록 하고 충청도와 강원도는 여러 고을의 군자가 넉넉지 못하니 모름지기 길을 나누어 가도록 할 것이며 경유하는 길도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니 지금 가는 경찰관은 그 도의 관찰사 절도사와 함께 군사의 숙박할 곳을 의논해 정하되 멀어도 6, 70리에 지나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그 지나가는 고을의 군수의 수량을 헤아려 모 차사원이 거느린 군사의 수요 및 몇 명이 모읍의 몇날 양식을 받았는가를 수량을 갖추어 위 아래인 후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소서. 이 여러 도에서 올라온 군사들이 각 곳의 나루를 건너갈 때 배는 지방에서는 여러 도의 관찰사와 도서로 하여금 공선과 서선을 논할 것 없이 3, 40척에 밑돌지 않게 찾아내어 있는 곳의 수령이 고을의 아전을 많이 거느리고 보위에 건너도록 할 것이며 노량, 양화도, 삼전도, 광진에서는 공주로 하여금 배를 찾아내어 공주와 의건부, 한성부의 낭청이 함께 보호에 건너도록 할 것인데 만약 혹시 배를 찾아내는 일에 해이하거나 혹은 보호에 건너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아서 사람과 말이 물에 빠져서 죽는다면 보호에 건너는 수령과 낭청이든지 그늘인 수령과 장수는 모두 중죄로 논결하소서. 1. 도목장 내에 제색군사는 상중하로 분간하여 시행하고 세 건을 첩을 만들어 도원수에게 보내어 모모군 몇 명 총수를 위해 계문하도록 하소서. 1. 군사들이 길을 갈 때 길가에 있는 벼를 밟거나 배에 와서 혹시 민간에 폐를 끼치게 될 일이 염려스러우니
그늘인 차사원으로 하여금 군사들 중에서 관직이 높고 격식이 있는 사람을 가려서 장수로 삼아 엄중히 고찰하여 군사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못하도록 하고, 혹시 범죄가 지극히 무거운 것이 있으면 군법에 의하여 차명에 처하게 하고, 가부의 언죄를 범한 사람은 적당히 논죄할 것이며, 허리멍텅하게 고찰한 장수와 차사원은 당상관이든지 공신이든지 의친이든지를 논할 것 없이 죄의 경중을 분간하여 장형을 집행하도록 하소서. 여러 도의 군사들이 들어올 때에 지나간 여러 고을에서 산유와 산초를 혹시 시기에 맞추지 못한다면 사람과 말이 굶주려 피곤할 것이 염려되니 종사관은 경기, 강원도, 충청도에 나눠 보내 고찰하도록 하고, 군사들이 민간에 폐해를 끼치는 것도 아울러 살피도록 하소서. 1. 무릇 굴령은 자주 되풀이하여 훈령하고 신칙하여 모두 환하게 알도록 한 외에 스스로 영을 범하지 않을 것이니, 사목 내의 사연은 여러 고을의 수령들로 하여금 상세히 알도록 하고, 군사들로 하여금 두루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경차관도 이르는 곳마다 강론하도록 할 것이니, 만약 환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고을의 수령은 논제하도록 하소서. 1. 군사를 거느린 차사원은 술, 고기, 쌀가루를 많이 가져가므로 배를 끼칠 염려가 있으니 나누어 보낸 종사관으로 하여금 단속하도록 하고, 짐 싣는 말을 탄 찰방 외에는 모두 관하에서 기름말을 사용하도록 하소서. 1. 지금 간 경찰관으로 하여금 지방에 거주하여 여러 장수와 군관에게 통지하여 오는 7월 초 10일에 서울에 와서 갑옷, 투구, 장전, 편전을 받아 가도록 하고, 그들이 서울에 이를 때는 역에서 타는 말과 짐 싣는 말을 주도록 하고, 종인 2인에게 사사로이 사용할 타는 말, 짐 싣는 말 각 한 필과 초료, 주, 밥을 아울러 주도록 하소서 하니, 우부승지 권경이가 사목을 가지고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목 내에 차명에 처한다는 조목이 몇 개나 되는가 하니, 권경이가 아뢰기를, 별을 밟아 손상시키고 도망에 피하는 등의 일뿐입니다 했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이거는 군사상의 기밀로 중대한 일이니 이와 같이 아니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였다. 차사원은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인물을 지어 파견하던 임시직의 관원이다. 생리는 감영이나 군하에서 돈, 곡식의 출납과 간수를 맡아보던 아전이다. 패두는 패를 거느리는 우두머리이다. 대개 군사의 역을 감당하는 1패는 40~50명 정도였다. 여수는 여의 우두머리이다. 경차관은 초기 각 지방에 임시로 파견한 민정을 살피게 하는 임금의 사자, 주로 전국의 손실한 민폐를 조사하는 일을 맡았다. 별시위는 세조 3년에 설치한 우위중 좌위인 용량에 딸린 장교부대이다. 내금위의 취재에 뽑힌 사람과 무과 복시에 화살 6대 이상을 마친 사람으로 편성되었다. 수요 1,500명 5번에 나누어 6달 만에 교대한다. 갑사는 의흥부에 딸린 군인이다. 사직, 부사정의 군직을 맡을 수 있었다. 서울에 올라와 수기를 담당하는 갑사, 평안도 환경도에서 수자리를 사는 갑사, 호랑이를 잡기 위한 착호 갑사가 있었다. 파조기는 오위의 하나인 중좌위에 속한 군대이다. 정원은 2,500명으로 목전, 편전, 주, 역 등의 시험에 2가지 이상을 합격한 사람으로 편성한 특별부대이다. 선발은 4월, 7월, 10월 3회이다. 재직기간은 106일이다. 풍계는 종오품을 한도로 영직을 한다. 근무하지 않고 이름만 비는 벼슬을 말한다. 거관을 시키면서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에는 58일을 다해 정산품에서 거친다. 평변은 5위 하나인 호분위에 소속한 잡족 군직이다. 주, 역 시험으로 선발하며 정원은 5,000명이다. 재직기간은 1,800일로 종 8품을 두어 진직시키며 계속 근무를 원할 때는 290일까지 더하되 종 6품에서 거친다. 방패라고도 하였다. 작산 군사는 일정한 임무가 있으며 자백에 종사하는 군사를 말한다. 기발은 일정을 정하여 발족함을 말한다. 삼반수리는 지방관리에 관아에 딸린 아전을 말한다. 슬갑은 추위를 막기 위해 무릎까지 내려오게 하는 옷을 말한다. 통계는 화살을 넣는 통이다.
산류는 사맹사게 주던 녹과를 매달에 나누어 주던 일을 말한다. 장표는 오위의 장졸이 그 소속의 부대를 나타내는 표를 말한다. 다갈은 말굽에 편자를 심기는데 박는 정을 말한다. 두 예정 다갈은 머리가 뾰족한 모스의 다갈을 말한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4일 기묘 네 번째 기사. 사원부대선 신정호 등이 소를 오르기라. 옛날 사람이 이르기를 흉노가 해독을 끼친 것은 유래가 오래되었는데 상세에서는 반드시 이를 정벌한 이가 있었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 주나라 진나라 한나라가 이를 정벌하였지만은 모두 상책은 얻지 못했다. 주나라는 중책을 얻었고 한나라는 하책을 얻었고 진나라는 계책이 없었다고 하였는데 시황이 몽염에게 명하여 30만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흉노를 700열이나 무찔렀으니 락키들이 감히 남방에 내려와서 말을 먹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3대 이하에서는 외국의 오랑캐를 뛰어나게 제어한 나라는 진나라보다 더 성하게 한 나라는 없었는데도 계책이 없다고 여기는 것은 어찌 조그만 분노로 인하여 백성의 힘을 사역하여 세상이 토붕하게 됨으로써 천하 사람의 웃음거리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큰일을 좋아하고 공명을 좋아하여 무력을 남용한 군주들은 모두가 계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분노를 참지 못하며 장차 많은 군대를 일으켜 불모의 땅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므로 시종신과 대간이 극론하기를 그만두지 아니하였으나 임금의 결단이 이미 분발되어 끝내 돌이킬 수가 없으니 임금의 마음은 깊고 원대함으로 쉽사리 헤아릴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또한 그 만분의 일부는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수고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편안할 수가 없고 잠시 동안 방비하지 않으면 영구히 편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북방의 오랑캐가 국법을 범하여 변방 백성이 손해를 입으니 차라리 군사를 필요하게 하고 비용을 허비할지라도 전쟁을 맞이 못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하께서 결단하여 반드시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다만 전쟁을 하는 이익만 보시고 그 손해는 보시지 못하며 다만 무력을 남용하는 쉬운 것만 들으시고 그 어려운 것을 듣지 못하시어 백성을 편히 하려고 하여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니 이것이 어찌 끓는 물을 더 날리면서 끊는 것을 거치게 하고 섣불 안고서 불을 끄는 것과 다르겠습니까? 전쟁이 계속되어 재화가 맺어지는 것이 이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신등이 되풀이하면서 진술하여 임금이 들어주시기를 엿보기를 고 있었으나 전하께서는 오월하다고 여기고는 이를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오월하다는 의논은 세상에 많이 있었으니 곧 목공 시대에 있어서 건숙의 말이 오월함이 되었고 한무제 시대에 있어서 한안국의 말이 오월함이 되었는데 그 후 효령 때에서 패전과 마읍에서의 실리가 과연 어떠했습니까? 전하께서는 지난 시대의 후회했던 이들을 밟지 말기를 원합니다. 건주의 오랑캐는 우리와 한단을 맺어 보복해놓는 마음으로 틈을 타서 문득 발동하는데 가을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게 되면 반드시 전갈의 독침을 함부로 쏘게 될 것이니 토병이 수요가 적고 힘이 약하여 그에 대항하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조정에서 도와 성원하려고 하지만 건장한 병졸과 용감한 장수가 모두 북쪽 병방에 나가 있으므로 힘으로 능히 구원하지 못하니 나라의 수치를 끼칠까 두렵습니다. 이것은 미리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의 별빛이 경계를 보였는데 그 점은 주로 전쟁에 관한 것이었으니 꼭 두려워하며 반성 수양할 시기입니다. 한나라 때 치우기가 나타나니 그 후에 군대가 30년 동안이나 출동하여 나라 안이 텅 비어 거의 정복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천도가 사람을 보이는 것이 그 응음이 이와 같습니다. 전하께서 하늘의 경계를 소홀히 하시고 여러 사람의 의논을 억누르시고는 홀로 결단하여 이를 행하시니 예로부터 이같이 하고도 능히 성공하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전쟁의 단서가 한번 열리게 되면 해독이 한없는 지경에 미치게 될 것이니 전하께서는 이를 근신해야 할 것입니다. 상가 북방 정벌의 교수를 보니 경량의 주나라 치욕을 싣고 운중의 한나라 수치를 갚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험륜이 안으로 침범함으로 장수에게 명하여 이를 정벌하여 국경 끝까지 나갔다가 돌아왔으니
주나라는 이를 수치로 여기지 않았으며 흉노가 쳐들어오므로 장수에게 명하여 이를 쳐서 쫓아내 변방에까지 갔으나 돌아왔으니 한나라는 이를 원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개 오랑캐는 짐승이므로 그들과 옳고 그름을 비교하기는 어려우며 군사를 필요하게 하면서 승리하여 초목이 나지 않은 먼 오랑캐 땅에서 마음의 상쾌함을 얻는 것은 제왕의 성질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사망보다도 더 낫고 오세보다도 더 뛰어났으니 주 선왕과 한무제도 하지 않던 바인데 유독 이 일에 서두르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천균 무계의 쇠뇌는 새 앙지를 위해서 고동을 쏘지 않는 법인데 당당한 큰 나라의 세력으로 차마 작은 오랑캐와 더불어 승부를 겨룰 수 있겠습니까? 당태종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위험은 육합을 제압하고 공업은 만대에 얻음간다고 여기고는 수치를 씻어 배광에게 보답하고 흉적을 제거하고 천고에 보답한다고 했으니 웅대한 마음과 웅장한 뜻은 장차 몽범을 지나고 명발을 건너도 오히려 만족함이 없을 정도인데도 그 위에 요동의 싸움에서 시달려서 천자의 위엄을 손상시켰으니 그가 이른바 수치를 싣고 흉적에게 원수를 갚은 것이 과연 어디에 있었습니까? 뒷날의 군주는 깊이 경계하지 않겠습니까? 신등이 오늘날의 것을 살펴보건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으로서 논한다면 지는 것이 복이 되고 이기는 것이 화가 될 것이니 무슨 이유인가 하면 육사가 이기지 못하고 안군이 다 같이 물러간다면 장수와 군사가 경계할 줄을 알아서 변방의 수비를 더욱 엄하게 하여 오랑캐가 넘이 침범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큰 복이 되는 것이고 첩서가 아주 빨리 달려오고 개가가 번갈아 아래게 되면 전하께서 만수를 축원하는 술전을 받으시고 조묘에 공문을 바치고는 이를 깔보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장수와 군사는 승리에만 익숙하게 되므로 오랑캐는 분노를 품고서 갚으려고 하여 나쁜 무리들을 불러 모아서 건장한 말과 예리한 병기로 왕의 지경을 해마다 침범하여 변방 백성은 삼각기를 지키는 노가가 있고 조정에서는 정무에 바쁜 근심을 끼치게 되니 그 해로움이 이루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한 고주가 흉노를 정벌하려고 하여 군사가 구주를 넘었는데도 누경은 오히려 이를 간했으니 지금 왕의 군사가 출동하지 않았는데 이를 정지하기가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임금의 명령을 한 번 내리는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훌륭한 장수를 뽑아서 변방의 수비를 맡겨 성벽을 튼튼히 하고 사조를 교련하여 침범할 수 없는 형세가 되도록 하여 오랑캐가 오면 이를 제어하고 오랑캐가 가면 뒤쫓지 않는 것은 이것이 지금 오랑캐를 제어하는 가장 좋은 계책인데 가장 좋은 계책을 버리고 하지 않고서는 진나라 사람이 계책 없는 것을 본받으려고 하니 신등은 그 옳은 점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어서 하기라. 군사가 싸우는 일을 내가 어찌 이를 좋아하겠는가? 다만 형세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일 뿐이다. 경등이 이를 간화에 그치지 않는 것은 다만 전쟁이 계속되어 화가 맺어짐을 두려워하는 것일 뿐인데 이미 정해진 일을 지금 어찌 중지할 수 있겠는가 하고는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치우기는 병난의 전조에 보이는 별을 말한다. 몽범은 해가 지는 곳을 말한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5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란 지난번에 가뭄으로 인하여 양정께서 감선하였는데 지금 비가 이미 흡족히 내린 까닭으로 내가 수라상의 음식까지 수를 거전대로 회복하기를 청한다 하니 양전에서 교지를 내리기를 주상이 수라상의 음식가지수를 거전대로 회복한 뒤에 마땅히 수라상의 음식가지수를 거전대로 회복할 것이니 거전대로 음식을 올리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5일 경진 두 번째 기사 병조의 전지하기라 지금 북방 정벌에 따라간 사람들은 먼 곳의 역사를 꺼려서 혹은 독자라 일컬기다 혹은 늙고 병든 어버이가 있다고 일컬기도 하면서 말을 꾸며서 호소하니 매우 옳지 못한 일이다. 그 없는 사실을 꾸민 것이 명백한 사람은 그들이 공을 세우기를 기한하여 영안도 먼 변방에 충군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6일에는 신사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관 권경우와 지평 이사건이 북방정벌이 적당하지
못함을 논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큰일이 이미 정해졌으니 중지할 수 없다 하였다. 특징간 이극견이 아뢰기를 신은 어릴 때부터 북방에 드나들었으므로 오랑캐의 실정을 조금 알고 있는데 경솔히 가서 정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인하여 소매 속에 글을 내어 아뢰니 그 대략에 이르기를 원성은 서울과 거리가 2,500열이나 되니 하도의 군사는 모름지기 8월 초승에 출발해야만 그 길에 미칠 수가 있는데 그 시기는 벼가 경작하는 논에 가득 차 있으니 밟아서 손상시킬 것이 염려가 됩니다. 군사를 돌이킨 후에는 쌓인 눈이 반드시 깊을 것이니 6천 얘기를 갔다가 돌아오면 말은 피곤하고 사람은 굶주릴 것이니 능히 돌아오기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우선 이 거사를 정지시켰다가 명년의 겨울을 기다려 공공연하게 말하기를 금년 여름에 들어가 공격한다고 했어. 오랑캐로 하여금 우리의 사정을 알지 못하게 한다면 겨울에 이르러서는 저들이 반드시 그 경과 수비를 느슨하게 할 것이니 그런 후에 저들이 형세를 자세히 살펴서 들판에 풀을 미리 쌓아두고 우리의 군량을 쌓아둔다면 그의 위세와 무력을 되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본토는 군량이 넉넉지 못하니 지금 군량의 소비를 제한다면 남은 것이 얼마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흉년을 만난다면 운반하는 길이 통하지 않아 백성을 구제할 방법이 없을 것이니 더욱 염려스럽습니다. 또 지금 들어가 정벌을 한 후에 경운으로부터 조산에 이르기까지 곧 올적합의 바닷가를 따라 경유하는 길이니 저들의 개칠기 이곳에 나온다면 허술한 것을 공격당할 근심도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이곳에 급히 서둘지 말고 금년은 서쪽 변방에 오로지 힘을 써서 만대를 기약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도 원수에게 보여서 이를 언연하도록 할 것이다. 다만 언연하는 사람은 모두 말하기를 금년이 들어가 공격할 형세가 되었으며 명년에도 이와 같을 것이고 우명년에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므로 내가 이 의논을 가지고 도 원수에게 물으니 도 원수는 말하기를 이를 하지 않는다면 그만이겠지만 이를 한다면 빨리 하는 것만 못합니다고 하는 까닭으로 지금 갑자기 군사를 일으킨 것뿐이다. 또 대관들의 말에는 사절이 원망합니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태평한 시일에 오래되어 백성들이 전쟁을 보지 못한 까닭으로 두려워해서 말한 것뿐이다. 어찌 민심의 원망한다는 이유로서 이 거사를 정지시킬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